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 서울시장 선거 국면이 본격화됩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설 명절을 즈음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서울시장 주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 대선 주자들이 어떤 서울 구상을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광주는 기민한 대응으로 코로나19의 거센 불길을 빠르게 잡아나갔습니다. 사정을 넘긴 퇴근이 일상이 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에너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시계를 겹친 도시와 그 주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남도 사람들로서는 설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공 기원. 여권의 대선 주자, 특히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각각 호남행을 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권의 서울시장 주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좀 더 강력하게 하세요, 좀. 안전차장이요, 사실. 저희가 하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집인지 알죠? 제가 열렬히 환영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여기서 장사했던 거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수혜품점에서 그러셨어요? 장사해서 저 키웠어요. 근데 저는 남대문 올 때마다 감회가 새로워요. 남대문 시장 아니었으면 학교 못 다니고. 남대문 시장 사람들 장사만 잘 되게 해주시면요 다 찍어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키즈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생활 30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제가 집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이 밥 줘입니다. 정말 육아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런 나날들을 좀 겪었습니다. 워킹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육아에 얼마나 그 힘든가를 잘 모르고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직접적으로 서울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꼭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대선 주자, 그리고 서울시장 주자, 여야 각각 주자들의 설을 앞둔 행보들 영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여야 가상 양자 대결을 붙였는데 여당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그리고 야권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이 두 후보가 붙었을 때 박빙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자,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양자 가상 대결 결과 지금까지 나왔던 가상 대결 결과와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왔군요. 박영선 38.9, 안철수 36.3,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으로 나왔고요. 다른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엠브레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영선 후보 35.3, 안철수 대표 45.2에 결과를 얻는 것으로 가상 양자 대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전략통이잖아요.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특히 여권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이 되게 유력한 후보로, 거기 경쟁자도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좀 조기에 빨리 이게 올라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요. 야권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좀 앞서는데 박영선 후보가 앞서는 만큼은 아닌 것 같고, 전체 여야 이제 총량으로 따지면 비등비등한데 저걸 보면 저게 이제 ARS하고 전화면접 조사하고 뭐 그런 차이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여야가 각자 자기 지지층만 결집시키면은 그 여당이 좀 유리할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야권은 여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것이냐. 원래 그 국민의힘 지지층, 우리 보수 뭉쳐라 이거 말고 거기에 이제 관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게 이번 설은 코로나로 치르는 첫 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뭔가 으쌰으쌰하고 그렇죠. 치열하게 여러 사람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안 된다. 어찌됐든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기울어져 있지 않고 여론조사상으로는 굉장히 여야가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여당의 박원순 시장의 성추문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요. 현재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민심은 여야 어느 쪽으로도 기울이지 않았다. 상당히 박빙의 상황이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여권의 우상호 후보, 이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여론조사상 좀 밀리는 것으로 나오는데 우상호가 박원순이고 박원순이 우상호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원순은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는 나의 동지다. 글의 시작을 읽으면서 울컥했다. 이를 악물고 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떻게 견디셨을까? 박 시장의 아내 강난희 여사의 최근 글을 읽으면서 우상호 후보가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서울시 정책을 펼쳐가겠다. 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민의힘과 정의당까지도 나서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정환 대변인 우상호 후보의 이 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우상호 후보 측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본 취지는 그게 아니라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여당으로서는 제일 감추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뻔한데 우상호가 박원순이고 박원순이 우상호다라는 말 표현을 하는 바람에 저는 이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상호 후보가 안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여당 후보들 적합도에 대한 조사도 어제 좀 발표가 된 게 있는데 그거 보면은 박영선 장관한테 상당히 많이 이거는 뭐 일부 한 조사니까 많이 이제 뒤지는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36.5 대 11.6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이제 몰리다 보니까 온 그 과정 속에서의 무리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나온 실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전체 여당 경선 국면 내에서는 아주 이렇게 좀 골격을 넘어갈 수 있는 큰 지점에서 우상호 후보가 결정적인 말 실수 그다음에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상호가 박원순이고 박원순이 우상호다라는 이 발언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난감하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 실린 반응들인데 A민주당 의원은 경향신문 기자에게 아니 당대표도 사실 사과했는데 후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라고 인터뷰했고 한겨레신문에 민주당 관계자는요 큰 판을 못 보고 당장 경선 후보가 되는 데만 좀 급급했다라고 비판했고요. 역시 한겨레 기자에게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결과에 마음을 비운 거냐라는 반응까지 보였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반응들이 김영주 의원님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상호 의원이 지니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586 세대의 간판이고 맏형격이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과연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또 본인은 인권의 의견을 존중한다 또 가해 피해 여성에게 대해서 미안하다 이런 입장을 가졌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가로서의 박원순의 뭐 철학이나 가치는 의미가 있다. 그거는 그대로 평가해 달라. 이게 본인의 어떤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2등이 1등한테 가는 전략이거든요. 내가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이걸 하나에 던지는 것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안에서조차도 사실은 이러한 어떤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면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당원들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분포라든지 내용 분포가 사실은 말하자면 박영순 후보에 비해서 우상호 후보가 적절히 밀리지 않습니다. 당내의 구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상에서 저런 문제들이 오히려 자기의 어떤 경선 구도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에 우상호 후보가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 내용 보시죠. 내일이 박 전 시장 생일이고 설도 다가온다.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가족이 슬픔을 이기고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미혼모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혼모 복지시설 애란원을 방문해서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김종인 위원장. 강영실 원장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미혼모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야간 인력이 없어서 힘들다. 정신질환, 지적장애 가진 미혼모는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자, 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엄마도 관리하고 아이도 관리해야 하니 힘들 것 같다. 엄마도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라 엄마도 잘 보육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위원장 국민의힘 측이 해명을 했습니다. 지적장애에 있는 미혼모가 취약시설에 있는 것 자체가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한 말인데 오해가 있었다. 그분들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대해 말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정익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애란원이 어떠한 곳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1960년에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니까 그때 이제 그 외국 선교사가 세운 시설이더라고요. 근데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애란원을 굳이 방문한 이유는 뭐 선거 때문에 가셨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가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선거가 한 달,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시점인데 애란원이 어떠한 곳이구나. 여기엔 어떤 분들이 있고 어떤 것이 필요하겠구나. 강영실 원장이 저렇게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거기에 대한 답은 정말로 힘드시겠군요. 그러니까 우리 야당에서도 신경 쓰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 후보가 시장이 되면 정말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잘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없이 뭐 여기 다 정치와 관련되신 분들이 많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말로 하는 거고 말 한마디로 1000표를 얻을 수도 있고 옛말에 말 한마디로 1000표를 날릴 수도 있다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논란과 해명들 각각 여야의 논란을 전해드렸습니다.